이재명 봉하마을 찾은 날, 친문, 대선 경선 미루자. 민주당 내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키워드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봉하마을을 찾았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네, 특별한 이유는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지난해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참석 이후에 1년 만에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지사는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 방문한 건 아니다. 매년 권양숙 여사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올해도 때가 돼서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방명록에서는요, 함께 사는 세상,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사는 권양숙 여사와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일정에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을 찾게 됐는데요. 어제 봉하마을 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울산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본격적인 영남 민심 세력 찾기에 나선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키워드에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봉하마을을 찾은 날, 친문은 대선 경선 미루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누가 이런 주장을 한 겁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나온 주장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적, SNS에 올리면 공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대표적인 친문 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네. 이 전재수 의원, 이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코로나로 국민들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경선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질 테니까 집단 면역이 좀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 좀 관심을 가져줄 때에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친문, 비문 논란을 좀 의식을 한 건지 특정 후보, 특정 계파의 시각에서 벌어지는 피곤한 논쟁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의 집권 전략 측면에서 이 대선 경선 연기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문의 전재수 의원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네, 어제 아침, 이른 아침에 이 김두관 의원과 이 다른 정세균 전 총리, 어떻게 보면 두 대선 주자죠. 두 사람이 이른 아침에 만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두관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어려운데 경선을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은 대선 120일 전에 이 후보를 뽑는데 우리는 그보다 2달이나 더 빨리 후보를 뽑게 되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정세균 전 총리,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장구를 쳤는데요. 네. 네, 물론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인 말이 지도부가 잘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대선 경선 연기에 대해서 그다지 반대하는 것까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 기자, 그러면은 아까 전재수 의원 말 중에 집단 면역이 가시화됐을 때라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이 시기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글쎄요, 집단 면역이 가시화됐을 때 정부에서 밝히기로는 11월 중으로 집단 면역이 가시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서 국민의힘에서도 11월쯤에 대선 주자가 대선 후보가 뽑힐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연기를 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 유호정 기자, 당연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반발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권 지지율 1위고요. 게다가 굉장히 큰 차이로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사 입장에서는 경선을 연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겠죠, 게다가 네.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어떤 명분으로 어떤 실리를 위해서 바꾸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민영배 의원의 얘기를 듣고 오시죠. 이재명계라는 앞에 수식어를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경선을 연기하는 게 그 승리의 길이냐, 당헌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 있는데 연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기하자는 건 밀리는 의미잖아요. 네, 원칙을 바꾸면서까지 경선을 연기할 실리와 명분이 없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네. 특히나 지금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민 의원도 오늘 당원 당규를 바꿔서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서 참패를 한 게 바로 최근이다. 예, 그러면서 적당한 명분과 실리 없이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으로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친문들의 주장으로는 지금
야당에 비해서 빨리 뽑으면 그만큼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미리 뽑으면 그만큼 야당과의 정책 논쟁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선 경쟁에서도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새로 꾸려진 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때요? 유 기자. 네, 일단은 당대표, 최근에 당대표로 이제 선임이 된 이 송영길 대표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해야 한다, 판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러면서도 특정 후보를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런 원칙론을 밝힌 상황이고요. 사실 이 지사를 쫓아가야 하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의 입장이 궁금하잖아요. 이 둘 모두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하자라면서 별다른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선이 다가오면은 이 후보들 간의 이 목소리 차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마무리할지,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갈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은 의원님, 네. 이 경선 연기론 다분히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거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들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벌써 지지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의원들 중심의 지지 모임들도 만들어지고 뭐 외곽에서 지지자들 중심으로 하는 모임들도 만들어지고 사실상 이제 경선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친문 의원들이에요. 김두관 의원도 본인이 대권 주자로 뭐 뛰는 사람이면서 친문 의원이고 뭐 전재수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좀 끌어내리자 뭐 이런 측면이 있다. 이제 한마디로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친문 후보가 뭐 두각을 나타내기까지 좀 시간을 벌어보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 당연히 네. 뭐 아까 말했지만 뭐 이재명계로 불리는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는 자신의 입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은 만약에 경선이 연기되면 이재명 지사가 탈당할 것이다 이런 뭐 흑색선전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당이 결정하면 거기에 따를 것이지 난 탈당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론적인 입장을 계속 말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런 이런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면 송영길 대표가 어쨌든 경선 연기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시기가 오면은 아마 대권 주자들을 모두에게 아마 공식적으로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얘기를 안 하고 측근들이나 지지하는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때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낼 거고 당연히 좋지 않다, 싫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송영길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한테 불리하게 원칙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좋다라고만 한다면 충분히 지금 고려할 만한 요인이 여러 가지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 요인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 당대표 제가 이제 송영길 대표라면은 당연히 어떤 후보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원칙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보궐선거에서 이번 상황과는 다르지만 원칙을 바꿔서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결국 책임론에 휘말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원칙을 바꿨을 때 당이 갈등과 내분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그 책임은 송영길 대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그 결정을 하는 변수는 이재명 지사의 뜻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의중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원미 기자, 네. 최근에 미국에서 귀국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어떤 행보 보일까 관심이 많았는데 이 지사를 만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이 급거 귀국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간 지 불과 3개월 만에 급거 귀국해서 아마도 대선에서 무슨 모종의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이 양정철 전 원장이 지난 1일 이재명 지사를 수원에서 만났다니 구체적으로 수원에서 만났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수원에서요? 네, 그리고 지난 1일 한 번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3번은 봤다라고 이 구체적인 횟수까지도 또 언급이 됐는데요. 이 지난달에 양 전 원장이 급거 귀국할 때 이해찬 전 대표가 불러서 귀국을 했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좀 물밑에서 돕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이해찬 전 대표가 불러서 귀국한 양 전 원장이 이재명 지사를 자주 만난다라는 이 얘기, 측근들의 지금 얘기이기 때문에 측근들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역시 이 정가에 돌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금 열심히 밀고 있다, 돕고 있다라는 얘기에 좀 더 힘을 보태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랜만에 대권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대권 관련해서 얘기한 게 오랜만인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인터뷰 자체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제 한 인터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롭게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비전을 지시하고 국민 정서에 맞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새롭게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꼭 대통령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 일각에서 내가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하는데 난 지금까지 누굴 기다려본 적이 없다라고 이 윤석열 전 총장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제3자 입장에서는 이 김종인 전 위원장 삐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저 인터뷰는 어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유호정 기자, 오늘 국민의힘에 당권 도전 선언한 김웅 의원이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던데 여기서 혹시 이제 이거 조금 전에 김현미 기자가 전해준 건 이제 어제 워딩이었고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네,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김웅 의원 마지막까지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일을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온다면 그 다리가 될 수 있는 인물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여기에 지금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김웅 의원의 답변을 듣고 오시죠. 새로운 인물이라는 게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윤 총장은 거의 별로 안 했고 윤 총장이 지금 상당히 선택지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혼자 생각할 시간 그 정도 간단하게 그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어차피 지금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당이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잘 해서 변화된 모습만 보여주면 대선에 했을 때는 우리가 원칙만 지키면 누가 되더라도 우리 당이 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조금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는데요. 윤 전 총장의 선택지가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그 윤 전 총장에게 시간을 좀 줘야 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윤 전 총장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제 당권 도전 의지를 조금 다시 한번 이제 기자들한테 나타내기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좀 남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과연 새롭게 꿈틀거리는 인물은 누구일까? 우리 프레스룸 논설위원 두 분께 한번 예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새롭게 꿈틀거리는 사람,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글쎄요, 또 새로운 별을 본 사람이 또 있나 보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쭉 보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으로 한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가 빨리 야권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지금 윤 전 총장이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종인 위원장과 본인과 어떤 직접적인 연결이 돼서 어떤 대권 후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어떤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조급증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김웅 의원하고 이제 이야기한 거 보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마 윤 전 총장이 여러 가지 아마 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자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외교 안보라든지 또 이런 국민 통합이라든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사실 검사만 했던 윤 전 총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입장들을 지금까지 구상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빨리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에서 뭔가 어떤 이 모양새를 만들어서 이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일단 움직여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움직여낼 수 있는 중심 인물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새로운 인물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와라.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당신이 빨리 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상황이 어차피 이제 5월쯤까지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6월 초에 일단은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당대표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말 초선 당대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는 상당히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시대 인물이 다시 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앞으로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은 의원님은 새롭게 꿈틀거리는 사람 누구라고 보세요? 네, 누군가를 이렇게 꼭 집어서 말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가능성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들과 인터뷰하면서 오세훈 전 시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누가 소위 그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작년에 굉장히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으로 폄훼를 했었어요. 사실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그런데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또 물론 안철수 후보와는 김종인 위원장이 좀 도와주긴 했지만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를 안철수 후보를 이기고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판단하면 안 된다. 언제든 초반에 지지율이 미미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게 아닌가 싶어요.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하나 이제 사례로 언급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2002년도에 원래 한 1.6% 지지율이 있었는데 광주 경선을 거치면서 노풍을 일으키면서 대선 후보가 됐거든요. 그만큼 초반 지지율로 봐서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일각에서는 당밖의 후보로 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라든가 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염두에 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또는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은 낮지만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시대에 맞는 자신의 그 소명 의식을 어필하면 나중에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꿈틀거리는 사람을 얘기할 만큼 이 윤석열 전 총장과 거리가 계속 멀어지는 걸까요? 김은미 기자. 네. 야권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해요? 네, 야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윤석열 전 총장이 5월에 등판할 거라고 본인의 희망사항이죠. 5월까지 나오고 좀 상의 좀 하자. 이런 뜻일 텐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것 같아요. 호남 지지율이 네. 놀랍게도 이재명이나 이낙연 두 사람 다 이기는 걸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 쪽으로 오면 그 지지율이 꺾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독자 세력으로 있어야 된다. 기존의 자기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스타일이 이 소의 이제 콧뚜레를 꿰가지고 원하는 곳 소를 끌고 가가지고 소가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물을 마시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본인이 그걸 만들 힘은 없는 거고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에 응해야 되는 건데 저는 뭐 윤석열이라는 이 황소는 저 누가 끌고 가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지금 다 제3자들인데 제3자들의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윤석열 전 총장은 어쨌거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대로 그대로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는요. 들을 때마다 알쏭달쏭하기도 합니다.